네,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제가 지난번 포럼 할 때는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필요한 것에 몰입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4권의 책을 준비하긴 했는데 실은 읽은 거는 3번째 책이에요. 당신이 플라시보다. 근데 이거를 쓴 작가가 이렇게 4권의 책을 썼는데 처음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이뤘지? 그 사람들의 뇌는 어떻지? 이제 그거에 대한 책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습관에 붙잡혀 있는 거야. 습관을 깨라, 브레이킹.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이 플라시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저작물의 흐름입니다. 저는 3번째 책을 참고했고요. 이 사람이 뉴에이저예요. 이 책을 쓴 분이. 이 뉴에이저에 인생 전환점이 있더라.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분이 그 카이로프랙터였어요. 그 이제 우리 뼈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자기 취미 생활로 철인 3종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달리기 레이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전거를 막 타고 가고 있었어.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속 90km로 어떤 SUV가 오더니 팍 쳐버렸어. 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 6개, 흉추 8번, 9번, 10번, 11자가 빠졌네. 11번, 12번. 그리고 요추 1번이 부러졌어요. 가슴뼈부터 허리뼈 여기가 6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서진 그 뼈 조각이 막 척수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척추뼈 사이에 옆에다가 2개 스테인리스 스틸, 철심을 박자. 그래서 척추와 연결을 시켜서 나사로 조이자. 그리고 그 철심 2개를 엉덩이 뼈에 이제 갈아가지고 박아야지 너가 최소한 걸을 수 있어. 그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카이로프랙터니까 이 뼈 전문가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뭐 걸을 수는 있겠지. 정상 생활은 불가능하겠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이해를 했어. 내가 의료진이라도 이렇게 권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뼈 전문가인데 이걸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의사 말을. 대신에 자기는 다른 믿음을 가져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어떤 생명력을 주는 어떤 의식이 있다. 어떤 지성이 있다. 지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주는 어떤 지성이 우리 몸 안에 실제한다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고 말 거야. 나 그거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 그게 실제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그 지성과 내가 만나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가지 큰 결단을 해요.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그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지성이 있죠. 그 지성하고 내가 계속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그 지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세워지고 여기가 맞아 들어가고 하는 그 그림을 자기가 그려서 그 지성이 알 수 있도록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장애 있는 상태, 영원히 불구가 되는 그런 상태,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몰아내려고 해요. 2가지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주 만에 완전 치유가 돼요. 그걸 어떻게 했냐? 석 달 동안 3주, 12주 동안, 석 달 동안 매일 하루 2번. 근데 그 2번 할 때 각각 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 4시간씩 집중을 한 거야. 그 내 안에 있는 그 지성에게 내가 원하는 그 정상적인 뼈 상태를 계속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의식하면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됐대요. 막 계속 산만해지는 거야. 딴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막. 근데도 계속 했대. 그랬더니 한 6주쯤 됐을 때는 자기가 계속 산만해졌는데 그 산만한 게 없이 중간에 뭐 어디 갔다 다른 생각하고 그런 거 없이 쭉 자기 몸의 정상 상태가 딱 되어지는 그 그림을 쫙 그린 거예요. 끊김없이. 그랬더니 그 순간 딸깍하는 그 느낌이
그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었대요. 됐다. 나 이제 되겠다. 그게 된 거예요. 나 치유됐다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 고요한 느낌. 쫙. 지금까지 막 잡생각이 많았는데 그 싹 사라지더니 완전히 치유받았다라는 느낌이 싹 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직 병상에 누워있지만 더 이상 이제 문제될 거 없어. 모든 문제 해결.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 이제 치유될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때가 6주 지났을 때고 이제 9주 차에는 이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0주쯤 됐을 때는 자기가 카이로프랙틱 치료사였잖아요. 그 일을 정상할 수 있도록 되었고 12주 차에는 자기 철인 3종 경기 막 훈련하고 그랬잖아. 정상적으로 그 훈련을 하게 되는 석 달 만에. 우리 지금 왕성이 막 하고 전에 다리 다치고 우리 석현이도 저 막 다리 다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척추뼈가 부러졌는데 석 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이걸 한번 딱 체험을 하니까 이제 인생의 결단을 해버려요. 나 이제 평생 해야 될 거 보인다 이제. 뭐 해야겠냐. 그 지성, 내 안에 있던 그 치료의 지성. 이거를 매일 접촉하고 이것들을 그 치료하는 일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병든 자 많잖아요 세상에. 그쵸? 장애 가진 친구들 많잖아. 여러분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막 깔려 있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지성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지성하게 약속을 해요. 어떤 영적 존재한테 약속을 한다고. 내가 평생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하지 않아요. 연구를 해요. 뇌 영상법. 이렇게 MRI 찍으면 이제 뇌파 이렇게 보이죠? 그런 영상법. 그리고 신경 가소성. 뇌 신경은 항상 변화된다. 그거에 대한 그 이론이고, 후성 유전학. DNA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정신, 신경, 면역학. 신경과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완전 자가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분야들을 막 파기 시작을 해요. 연구해요. 그래서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분야를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4권의 책으로 그 증거자료로 남긴 거야. 자기 이야기와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전달했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난 그 이야기를 4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서 증거를 남겼다. 그래서 그 3번째 책이 당신이 플라시보다. 플라시보가 뭐야? 우리 잘 모르잖아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플라시보는 위약. 우리 돈 있는데 가짜 돈을 위조지폐라고 하죠. 위자. 그래서 위약이에요. 가짜 약이에요. 그 치료 성분이 없는데 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게 치료약이야 라고 하는 의사 말을 듣고 믿는 거야. 그래서 실제 복용도 막 해. 꾸준히. 근데 진짜 치유가 일어나.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저 그림 보면은 가짜 약, 진짜 약이 있는데 진짜 약을 먹으면 치료 효과가 생기죠. 근데 가짜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생각. 이 사람은 이 생각은 뇌의 언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느낌, 마음 이거를 몸의 언어라고 말을 해요. 이 뇌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일치를 하면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를 신경화학적,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을 예전에 공부할 때 거기서 이제 훈련 전략이 있었는데 멘탈 리허설,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운동선수가, 축구선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의 그 기분 상태,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뭐 아몬드 몇 개 먹고 커피 마시고 버스를 차를 타고 함께 이동을 해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잔디의 느낌 이런 거를 전체 다 상상을 해요. 내가 슛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걸려서 골인이 되어지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상상을 해요. 그거를 계속 훈련해. 그러면은 그 경기 당일날 그렇게 하게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에 있어요. 근데 조 디스펜자 이 저자가 하는 그 명상법이 이거랑 똑같더라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심리학 할 때는 그냥 이제 상상해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 몸에서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거는 시냅스 연결을 새롭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어떤 배운 것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면은 그 연결된 시냅스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학적 그런 화학적, 신경화학적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인터넷에다가 그 제미나이 AI한테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질문을 해서 제가 이해를 한 거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 생각, 예를 들면 어떤 감사라는 거를 특정 생각을 계속하면은 우리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 다른 말로 하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들이 막 생성이 돼요. 근데 그 생성된 그것들이 시냅스라는 구간을 통해서 뉴런에서 뉴런 사이로 계속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뉴런에서는 이 자극이 오니까 이제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어떤 특정 정보, 감사에 대한 스위치가 켜지게 돼요.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왕성이 머릿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감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탁 스위치가 켜져요. 한번 제대로 하면.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 시냅스도 점점점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강화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처음엔 감사합니다 했는데 실은 감사에 관련된 모든 생각, 과거의 경험, 어디 책에서 본 거, 메시지에서 들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시냅스들이 쫙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센 정보가 오겠죠? 그때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대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 단백질이 DNA로 들어가. 유전자. DNA로 들어가. 그럼 거기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제미나이랑 AI랑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 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유전자 발현이 뭐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가 무슨 뜻이냐? DNA 안에는 우리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대요. 전체에 대한 신윤경이라는 그 유전자 안에 신윤경에 관련된 모든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모든 설계 도면이야. 근데 단백질이 그 DNA에 들어가서 다 만들진 않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만 만들어. 그래서 시냅스가 막 강화가 되면은 여러 어떤 구조적인 변화, 기능적 변화, 뭐 유지 고속화 이런 자동화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DNA 안에서 그 mRNA라는 게 나와요. 너무 어려운 소리 하고 있죠? mRNA라는 게 나와요. mRNA. M이 뭐야? 메신저 RNA야. 메신저를 전달하는 RNA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게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단백질 하나가 DNA 접속해서 메신저 RNA라는 게 나와서 리보솜으로 가서 막 만들어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막 만들어내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왕성이가 축구를 뭔가 계속 하잖아? 메시가 될 수 있어요. 웃었지? 믿으면 진짜 된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새로운 배움, 새로운 경험을 반복하고 지속해야 돼요. 우리 지금 사모님한테 우리 막 한글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우고 하죠? 그거를 반복하고 지속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능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왕성이 같은 거 누가 축구 잘할 줄 알았겠어. 숨구멍 없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 축구를 해. 잘해 또. 나중에 구단주도 될 건데. 그래서 조 디스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그냥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의식해라. 의식해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생성된 그 시냅스 연결을 굳혀야 돼. 반복 지속을 통해서. 그러면 미래를 창조하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너가 플라시보야. 너가 그 생각을 가지면 미래를 재창조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해요. 어렵죠? 어렵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조 디스펜자가 뭘 하냐면은 자기만의 명상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 포커스.
뭘 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잡생각을 멈추고 내 주변 공간을 인지를 하게 해요. 내 눈에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정보, 그 앞에 있는 정보, 그 조금 더 멀리 있는 정보를 인지를 해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느껴라. 얼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공간들을 느껴라. 귀 뒤쪽에 있는 공간을 느껴라. 머리 뒤통수 하면서 점점점 이 확장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방 안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라. 계속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개인적인 생각 스톱시키고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라. 그 명상 그 문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제 역사가 일어나. 치유가 돼. 전달해서 재생산하는 우리가 못하는 걸 막 하고 있어요. 말로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게 뇌 신경세포예요. 뉴런이라는 건데 막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연결 하나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시냅스 구간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전기적 신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알갱이 같은 것들이 탁 연결이 되면 반대쪽에서 수용체가 탁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한 그림이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배움을 계속 지속하면은 저게 강화가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자동화가 돼요. 고속화가 돼요. 내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이 생각을 하면은 모든 감사가 확 한꺼번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단백질이 생성이 돼요. DNA 접속해서 메신저 RNA가 나와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으로 가서 이 몸에 필요한 것, 감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그 화학적으로 일어난다. 신경학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이제 이건 뉴에이저가 자기가 연구한 거를 정리한 거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 디스펜자는 당신이 플라시보다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번에 책 하나 썼는데 거기다가 R은 CVDIP 썼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지성이 R은 VD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오늘 이거 다른 의미로 썼어요. 랩넌트가 CVDIP야. 너가 CVDIP야. 여러분이 CVDIP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딱 써놓고 나니까 이제 알류네. 웃으신 분들은 이해하신 것이고. 제가 근데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그럼 해외에 맞는 사람들이 이 조 디스펜자 명상법을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돈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고 해요. 그 명상법 하나를 하려고. 근데 이제 크롬에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 이 명상을 시작했는데 내가 미친 것 같아. 아침 저녁 명상, 당신은 플라시보 명상을 했는데 피곤하고 목마르고 평소에 없던 두통이 생겼어.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졌어. 계속 울고 싶고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막 갑자기 눈물이 터져. 그러면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미쳐가는 것 같아. 라고 외국인이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조 디스펜자 그 매니아들이 막 그래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바뀔 거야. 또 아니면 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막 밑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치유의 역사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 제가 예전에 이 관련 비슷한 책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조 디스펜자 오픈 포커스 명상이나 뭐 이승원의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제 뇌 운영 방식을 아는 그런 명상법이 있고, 또 김상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거울 명상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것도 더 많은데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 제가 다 부작용은 없는데 다 뒤져봤죠. 이제 나타나더라. 똑같이 나타나더라. 하나도 안 달라. 근데 이제 책을 앞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 프랑스의 루르드, 포르투갈의 파티마 이런 지역에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현현을 해요. 발현을 해요. 막 사람들이 막 보게 돼.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이 청신에서 그 마리아 현현의 어떤 귀신 역사, 정치권 세계사 속에 들어간 그 귀신 역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여기 이 책에 왜 나오냐고. 내가 보면서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뭐냐, 집단 환상 체험이에요. 집단 최면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근데 그 가톨릭 신자들의 눈에만 보이나 봐. 이 집단 최면이야?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를 봉헌해서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가 망하게 되는 그런 정치권의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사단의 그 역사가 명상을 통해서 그냥 개인 치유가 아니라 집단 치유, 그래서 뭐 세계 치유, 영적 치유 다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단순히 우리 개인 치유받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정치, 문화권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이제 우리 그 청신 학생회랑 함께 냈는데, 제가 그때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CVDIP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제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게 막 내 손에 들어와야 돼.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거 막 달성해야 돼.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 자꾸 도망가.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막 돈이 도망가. 막 좋은 회사 가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회사 가. 막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갖고 싶은데 계속 싸워. 이 뭐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담에색 쓰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났었다는 거를 발견하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구나를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CVDIP가 나왔고 보여졌고, 그거를 놓고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근데 그랬더니 이제 올해에 경인 청신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은 없어요. 팔리면 좋겠지만 자료로 남겼다. 누군가는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렇다고 뭐 제 개인적인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다라는 게 체험이 되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도 막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아, 그 고백이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아주 조금 이해가 되어졌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시고 하는데, 그거 가는 것도 바쁜데 이 문제 넘어질 시간도 없어 나에게는. 약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당신이 플라시보다 가짜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근데 위약은 가짜예요. 가짜인데도 막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여기 맨날 류 목사님 메시지 하시잖아요. 이 수건에다 놓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잖아요. 뭐든 우리가 막 집중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가짜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올지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 그런데 제가 저 책을 놓고 이제 준비하고 막 다양한 이런 것도 메시지도 보고 이제 정리하면서 딱 얻은 결론이 뭐냐면, 언약이야. 위약 아니고 언약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건 반드시 성취가 돼. 나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근데 그 비밀을 알았던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는 복의 근원 이랬는데 복이 될지라. 혹시 복이 됐네? 복을 받아라 아니고 너는 복이야. 왕성이는 복이야. 동정이는 복이야. 박동정 집사가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다. 당신이 CVDIP야. 당신이 작품이야. 랩런트들이 그걸 잡았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걸 잡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CVDIP잖아요. 우리가 변화받은 그 스토리,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스토리가 최고의 작품이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품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지난주 메시지예요. 7달란트. 7달란트인데 왜 3개만 썼나요? 트리니티 기도 300%? 왜 저렇게 썼나요? 지난주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봤는데, 유대인의 방법이 7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7달란트로 이제 책, 독서, 최고의 독서는 성경 독서, 말씀, 랩넌트, 위인이 아니라 세상 위인 말고 랩넌트, 세절기. 근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지. 오직 유일선 재창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트리니티야. 성부, 성자, 성령.
이 뭐야? 얘 왜 기도야? 매일 누림이야. 300%야. 7가지 여러분들 못 외우니까 3가지로 줄여가지고 7달란트가 우리 동정 집사에게, 우리 왕성이 지혜 석현이에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장애를 치유하는 최고의 치유가 일어나. 장애 서밋이 될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축구 서밋이 될 수 있어. 구단주가 될 수 있어. 구단주의 응답,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웃으면 안 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모님,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집을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있는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되시길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